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3월 27일 이란과 중국은 경제와 안전 보장 등에서 협력하는 25년간 포괄적 장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테헤란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란 측과 이 같은 협정에 사인을 한 것이죠. 협정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부분은 물론 철도와 고속통신, 5G 구축 등에 투자하는 대신 이란은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아주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이란의 밀착 관계는 과연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과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동에 느닷없이 끼어든 중국으로 인해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중동 문제,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란과 중국의 협정이 맺어지기 전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하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죠.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스라엘과 걸프만 국가,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같은 나라들이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맺은 협력 관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랍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력이 이란의 앞이나 국경 부근에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협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란을 억제하는 지역 연합을 구성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란을 더욱 압박하면서 그와 동시에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아주 고도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넘어간 이후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먼저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국과 다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조 바이든의 이런 계획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이란과 중국이 25년이라는 장기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2020년 작년에 유출됐던 합의문 초안을 근거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향후 25년 동안 중국은 총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2조 6천억 원을 이란에 투자하기로 합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중에 2,800억 달러를 에너지 부문, 1,200억 달러를 수송과 통신 제조 부분에 투입한다고 하죠.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을 향한 원유 수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었습니다. 이란이 일반 시장 거래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원유를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이상 지속적으로 중국에 공급해 왔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를 영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이란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는 합동 군사훈련과 군사협력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12월에 이란과 러시아와 함께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이란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은 1대1로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교류의 경제 벨트, 곧 21세기 실크로드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려는 계획이죠. 특히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은 이란을 중동의 교두보로 여기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결성한 상하이 협력기구에 끌어들이려는 작업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과 경제와 안보, 인권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강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 행정부와의 장기 대립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로 이란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게 이번 협정은 이란을 통해서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란에게는 이 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중국을 향해 어려운 시기에 친구라고 강조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잔혹한 제재의 시기에 중국의 소중한 입장과 행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경제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내 시아파 계열 무장 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이란과 중국이 공동 블록을 형성해서 이란과 테러 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결의안이 상정될 시에 중국이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미국의 머리만 더욱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의 핵 합의를 복구하자고 재촉하고 있지만 이란은 지금 당장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테죠.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또 최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 내에서 이란에 대항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동맹 관계가 맺어진 상황에서 이란은 반대 세력들과 또 자신의 세력들에게 이란에는 여전히 강력한 우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대폭 개량한 뒤에 시리아, 레바논, 가자, 예멘의 대리 세력에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의 돈을 통해 이란의 대리 세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힘을 키운 대리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정권이 중국의 바이두 GPS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5세대 통신망 5G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란이 중국의 바이두 GPS 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감시를 더욱 쉽게 방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통해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게 될 테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스라엘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해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경제에 중국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홍콩에 본부를 둔 상하이 국제항구그룹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하이파 항구와 아시돗 항구를 2021년부터 향후 2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신규 부두 관리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중국철도 공정총공사 산하의 자회사와 이스라엘 업체가 설립한 공동경영체가 2015년 5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경전철 레드라인 프로젝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총 31억 셰켈, 하나로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은 IT 등 각종 하이테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투자에 나서왔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이스라엘 벤처 기업을 사는 데 쓴 돈만 자그마치 165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샤오미 등 수많은 중국 회사가 이스라엘 기반의 벤처 펀드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술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점인 IT 관련 물품 중 반도체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수출협회에 따르면 2018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1,7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2018년 이스라엘의 반도체 생산 전용 검사 장비 수출도 64% 정도 대폭 증가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큰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영국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내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항공사들은 텔아비브로 가는 직항로를 개설하고 부지런히 중국의 사업가들을 이스라엘로 실어 나르고 또 이스라엘 기업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마냥 비난만 하고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란과 이스라엘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 이란을 매수하고 이스라엘을 매수하려는 것이죠. 이란 내부에서도 이런 협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중국 돈이 몰려온다는 소식에서 이란 국민들이 매우 반겨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란 국민들은 중국과의 협정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에는 많은 이란 시민들이 의사당 앞에서 이란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조차도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고 하죠. 그들은 왜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건 이란이 이미 타국에 휘둘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이란에 원유 생산 회사를 설립하고 부지런히 이란의 원유를 뽑아서 영국으로 가져간 바가 있었죠. 이란 땅에서 뽑은 원유를 독차지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는 거의 돈을 주지 않고 영국에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1951년 모하메드 모사데크가 이란의 총리로 선출되면서 이란에 머물러 있던 영국의 석유 회사들을 모두 내쫓고 이란 내 모든 유저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원유를 영국에 도둑질 당한 꼴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재현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영국처럼 중국이 무상으로 원유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시장 거래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25년 동안 원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동안 중국의 돈에 길들여지면서 이란 정부와 이란 국민들은 중국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국 자본의 위험성을 이스라엘이 또 모를까요? 알면서도 중국의 자본과 시장을 무조건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인 이란과의 밀착 관계를 보이면서 간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란은 앞으로 9개월 내에 핵 폭발 실험을 시행할 수가 있고 1년 안에 초기 단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스라엘은 네 번째 총선을 이룬 상황에서도 정부 구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치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역시 중국을 마냥 이웃 국가로만 순진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중국은 이슬람 국가들, 특히 이란과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대적하기 위해서 발톱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터키에서 시작되어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2억 명의 마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2억 명의 군사들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동방에서 오는 왕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신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마지막 때 중국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보는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